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스스로를 착취하다 마주한 깊은 소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당신의 손가락은 아직도 빛나는 작은 화면 위를 바쁘게 오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타인의 빛나는 성취와 나의 초라한 현실을 저울질하며 밀려든 차갑고 끈적한 조급함은 아니었습니까?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러 쉽게 잠들 수 없는 밤. 지친 당신을 오후의 서재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깊은 병, 비교와 소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경주로 위에 올려집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로, 사회에서는 연봉과 직함으로 끊임없이 줄 세워지죠. 이 트랙 위에서 멈춤은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보다 반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 아니 적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남들의 속도에 맞춰,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적지를 향해 맹목적으로 내달립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도 우리는 스스로를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의 초상을 예리하게 해부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이 나를 착취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라고 말이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는 어느새 우리를 옥죄는 가장 잔인한 채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근을 자처하고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자 동시에 가장 가혹한 노예 감독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토록 가혹한 자기 착취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밑바닥까지 타버린 번아웃, 즉 완전한 소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어떤 열정도 느껴지지 않는 깊은 무기력의 상태입니다. 남들만큼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깊은 피로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왔다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노자는 그 원인을 자기, 즉 억지로 꾸며서 하는 행동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는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저 뱃사공처럼 말이죠. 나의 본성과 기질을 무시한 채 남들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에서 멀어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무의의 지혜를 건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스러운 애씀을 멈추고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따라 흐르듯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악을 쓰는 대신 노를 내려놓고 강의 흐름에 배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삶은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위가 있으면 기꺼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조용히 채우고 난 뒤에야 다시 흐릅니다. 물은 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지만 그 부드러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뚫어냅니다. 남을 이기려 들지 않고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에 물은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으며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며 빨리 피려 애쓰지 않고 참나무는 대나무의 속도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씨앗대로 자신만의 계절을 기다리며 묵묵히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만이 왜 유독 타인의 시계에 맞춰 나의 시간을 재촉하는 것일까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핀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이만 못하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욕심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로 가득 차서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쏟아질 듯 위태롭죠. 번아웃은 어쩌면 내 안의 그릇이 넘쳐 흐르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성취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꽉 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 비워야 비로소 평온이 깃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쓸모있는 도구로 조각하려 듭니다. 너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성공한 거야. 저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져야 사랑받을 수 있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의 본성을 깎아내고 억지로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다듬지 않은 통나무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난도질당하기 전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질박하고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밭을 갈지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영역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할 일을 마친 후 미련 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남들보다 수확이 적을까봐 미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진인사 대천명, 당신의 몫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삶의 거대한 흐름에 맡기십시오. 성과주의 사회는 당장 돈이 되거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들을 쓸모없다며 가차없이 폐기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노자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를 역설합니다. 저 뒤틀린 나무를 보십시오. 목재로는 쓸모가 없어 베어지지 않았기에 천년을 살아남아 숲의 수호신이 되고 거대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당장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우주적인 쓸모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깊은 심심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조차 다음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은 죄악시하죠.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아무런 목적 없이 텅 빈 시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을 좇는 그 무의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고 소진되었던 내면의 샘물이 다시 차오릅니다. 부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이제 그만 억지로 거슬러 오르려던 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조바심도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당신의 삶은 거대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태운 이 조각배는 당신이 악착같이 노를 젓지 않아도 삶이라는 크고 넓은 강물이 알아서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안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물결에 몸을 맡기십시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 대신 당신 내면의 고요한 빛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화려한 무대 뒤편에 숨겨진 그들의 고단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기엔 당신은 이미 너무나 애쓰며 잘 살아왔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자연처럼 묵묵하게 당신만의 리듬으로 흘러가는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버텨낸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디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영혼이 쉬어가는 곳 오후의 서재였습니다.